인소란 자동차 열쇠다. 저에게 인소란 기회죠. 황금 같은 기회. 인소는 저에게 있어서 어떤 등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에게 인소란 약간 생각하는 의자 같아요. 나에게 인소란 긍정적인 영향을 준 프로젝트다. 인소는 저에게 편안한 카페 같습니다. 저에게 인소란 든든한 지원군 같아요. 인소란 즐거움. 나에게 인소란 늘 새롭습니다. 인소 프로젝트는 어떤 사업일까요? 여러분은 니트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니트란 Nadim Employment, Education, Training의 약자로 니트 청년은 공식적인 고용, 교육, 훈련에 속해 있지 않은 청년을 말합니다. 인소 프로젝트는 인소셜 프로젝트로 중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니트 청년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비구직 니트 청년의 자립 역량 강화와 지지체계 구축을 목표로 2019년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 3년간 진행됩니다. 현재 65명의 청년이 참여하고 있으며 청년의 상황에 따라 4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각 그룹별 목표를 가지고 개별 사례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개별 사례 관리, 청년 네트워크, 지지 발굴 네트워크이며 이와 같은 지원을 통해 시창업 및 진학, 진로 설정 및 준비, 사회활동 경험, 다양한 직업 체험, 청년 간 지지체계 형성, 사회공헌활동 참여, 청년 사례 발굴, 통합 사례 관리, 개별 멘토의 연계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인소 프로젝트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보실까요?
제 적성을 찾아가고 또 제가 흥미 있는 것이나 제 관심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고요. 또 이렇게 다양한 청년들을 만나볼 수 있어서 너무 재미있었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개개인이 가질 수 있는 고민들을 이제 고민해서 끝내지 않고 이제 실제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많은 도움을 받아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대인관계를 되게 어려워해요. 낯가리는 게 엄청 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군가 먼저 다가와주기 전까지는 한 번도 제가 먼저 사람한테 다가가본 적이 없는데요. 인소 프로젝트의 참가자들을 많이 만나보면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구나 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보게 된 것 같아서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상담을 통해서 저한테 있는 고민을 들어줘서 그 고민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신 것도 좋았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다 보니까 그 우울한 게 좀 극복이 되면서 정말 재밌는 곳입니다. 20살이란 어린 나이에 이제 아직 지식이 많지도 않고 잘 모르는 나이에 인소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많은 제도와 더 좋은 청년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알게 돼서 참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순간의 사고로 희망을 잃었을 때 모두가 아니라고만 하던 저에게 옆에서 할 수 있다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곳이 바로 여기 인소 프로젝트였습니다. 인소에서 여러 체험활동 그리고 연극 관람 같은 문화 활동을 하면서 되게 문화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소양을 많이 넓힐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고 좀 더 정신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소 프로젝트는 청년들의 취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교류할 수 있는 좋은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소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인소 프로젝트를 통해서 진로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구청장 박태환입니다. 2021년 해가 밝았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1월이지만 올해는 새해를 맞는 느낌이 전과 다릅니다. 코로나로 인해 직접 찾아뵙지 못하고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우리 모두에게 힘든 시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청년들에게도 힘든 시기였습니다. 중구는 미래를 준비할 우리 청춘이 지치지 않도록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사업, 청년 공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안 좋았던 묵은 기억들은 지는 해에 실어 보내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이 일을 설 수 있도록 중구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청년 여러분, 새로운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저는 건강과 행복 없이는 그 어느 것도 이루어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여러분, 2021년 힘찬 새해의 붉은 태양처럼 가슴 속 뜨거운 꿈을 향해 도전하시고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중구의 미래이고 희망입니다. 올해도 늘 기쁨과 행복이 함께하길 응원합니다. 청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일자리가 곧 희망인 시대, 취업의 문턱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은 여러분의 탓이 아닙니다. 청년 여러분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지 못한 우리 사회 모두의 책임이며 기성세대가 반성해야 할 목입니다. 오늘의 이 행사가 비록 남들보다 한 발 늦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를 품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중구에도 여러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복지의 기틀을 만드는 일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중구종합사회복지관의 인소 프로젝트 사업이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응원을 전하는 계기가 되길 영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중구종합사회복지관 관장 구정아입니다.
비구직 니트 청년 지원 사업인 인소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복지관이 이 사업을 진행한 지도 벌써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니트 청년들을 만나는 것조차 쉽지 않았는데 현재는 65명의 청년이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한 청년들의 변화된 이야기와 취업 등의 좋은 소식이 들릴 때마다 담당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복지관 전체가 함께 기쁨을 나누게 됩니다. 이는 시와 구 그리고 각 행정복지센터와 유관기관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 덕분입니다. 다 함께 만나 그동안의 성과와 니트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비대면으로 진행되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무쪼록 건강 조심하시고 청년들을 위한 많은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인소 프로젝트 화이팅! 울산 청년 화이팅! 지역중심 청년 지원의 필요성과 청년 복지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1시간 동안 강의를 진행할 홍재봉입니다. 저는 그 청년 희망 챌린지 사업 이전에 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이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니트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자문위원으로도 참여를 했었고 현재는 부산에서 청년 희망 챌린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들을 자문하고 또 실제로 연구 성과들을 정리하고 있는 연구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사실은 이 코로나가 이제 계속 장기화되면서 직접 만나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실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빨리 코로나가 극복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그 진지하게 만나고 진지한 토론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얘기를 잠시 하면 사실 우리 코로나가 비대면 상황들을 계속 좀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대면 언택트 사실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코로나 상황이 나오게 되면서 새로운 신조어가 하나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찐택트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언택트라는 말은 들어보셨지만 찐택트라는 말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이 찐택트라는 말이 뭐냐 하면 이거 이제 찐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제 진짜 관계 뭐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진짜를 이렇게 찐이라고 하는데 이제 코로나19 이 상황은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만나지 않고만 사실은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중요한 사람들만 만난다. 그래서 진짜 관계가 드러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연말에 좀 보자 이러면 만나기 싫은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코로나 끝나고 보자 이런 거죠. 그런데 진짜 만나야 될 사람들은 그래도 만나죠. 소규모로도 만나고 어떤 방식으로 만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찐택트, 찐관계 사실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 사회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단절된 분들이 더 많이 단절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사회적 소외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이 빨리 좀 극복이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오늘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주제를 지역중심 청년 지원의 필요성과 청년 복지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설정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청년에 대해서 이제 복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청년 개인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역이 함께 움직여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하면요. 니트족이라는 말이 이제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니트족이라는 말은 뭐 세상도 싫고 뭐 취직도 싫고 다 귀찮다 뭐 사실은 건데요. 의무교육을 마친 뒤에 진학이나 취직을 하지 않으면서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청년들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회가 이런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서 새로운 사회 문제가 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원인은 조금 이따가 좀 다뤄보겠습니다만
과거에는 우리가 청년하게 되면 이제 푸름을 꿈꾸고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진취적이고 이런 상상들을 많이 좀 해왔는데, 그런데 이제 니트족이라는 말이 이렇게 새롭게 생성되면서 뭔가 하지 않는, 사실 이런 활동들을 지금 펼쳐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왜 나오게 되었나 한번 들여다볼 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지원한다고 하게 되면 이제 그 환경들을 바라보라 이런 것인데요. 사회복지의 첫 번째 가치 중에 하나가 바로 Person in Environment, 바로 이제 환경 속의 인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것은, 인간은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환경을 함께 들여다봐야 되고,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사실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데, 사회복지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바로 환경 속의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면 환경을 이해해야 되고,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이 환경의 변화를 만들어 갈까, 이것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다뤄가는 거죠. 근데 Person Environment는 또 다른 개념이 있는데요. 또 하나는 이제 같은 환경이어도 그 속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이 어떠한 역량을 갖고 있느냐, 어떠한 이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환경을 또한 바꿔가더라. 그래서 환경이 인간의 삶 속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인간이 또한 환경 속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누군가를 돕는다고 하게 되면, 누군가를 지원한다 하게 되면 한 개인의 역량을 키우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뀌어가야 되는 것까지 함께 염두에 가야 되는데, 이 두 가지 균형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은 이제 사람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인간은 환경과 영향을 주고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 개인의 역량, 노력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는 개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중심으로 우리가 이 환경들을 보자라는 거고, 이제 지역 중심의 청년 활동들을 펼쳐가 보자라는 거죠. 뭐 이것은 생태학적 체계 이론에서도 나타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은 환경에 영향을 받고, 그 환경들이 실제로 다시 하겠습니다. 말이 자꾸 꼬여요. 죄송합니다. 네. 자, 여기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리가 생태체계 이론을 살펴보면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들이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의 행동이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 개인의 역량을 키우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환경을 들여다보자라는 것이죠. 우리 사회가 어떠냐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청년에게는 정말 불친절한 사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청년들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하느냐, 과거에 이랬죠. 그러니까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되짚어 보면 우리 사회는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은 청년은 아파도 된다? 뭐 사실 이런 말이냐? 사실 이런 반론이 제기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런 얘기도 하죠. 새도 씹어먹을 나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청년들에게 불친절하게 합니다. 그럼 청년 아무거나 먹어도 되냐? 뭐 사실 이런 얘기하고도 맞닿아 있는 얘기일 수 있고,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 사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실제로 이제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 얘기는 젊어서는 개고생해도 되냐? 뭐 사실 이런 얘기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불친절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이냐? 우리 사회의 청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열정페이 이런 것을 요구하기도 하죠. 청년들에게 굉장히 불친절하게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 그러면서 이 청년들에게 그 불친절에 대한 그 또 다른 이름은 너의 열정을 불태워라. 사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불친절한 사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니트는 환경적 요인이 더 크게 다가오고 있죠. 왜냐하면 니트를 발생시키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상처가 많아서 생기기도 합니다. 이제 많은 청년들이 우리 사회에서, 이 불친절한 사회 속에서 상처를 받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열정페이를 강요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비정규직의 굴레가 있습니다. 인턴십으로 시작하고 단기 계약직을 통해서 취업 역량을 키운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비정규직으로 시작하면 정규직이 되기 어려운 사실 그런 구조들을 갖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알바와 학업을 병행하게 되는 구조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진학하는 순간부터는 뭐냐면 채무자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대학 등록금은 높고, 그러면서 뭐 장학금들을 많이 주고 있긴 합니다만,
이제 등록금들이 사실 비싸다 보니 결국 이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알바를 하고 사실 이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알바의 현장 그리고 비정규직의 현장 속에서는 임금 체불 현상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서 몇 개월간 일해도 사실은 임금을 체불하거나 지연을 시키거나 그러면서 계속 상처를 줍니다. 그러면서 성희롱이나 사실 이런 성희롱을 비롯한 폭언 이런 것을 통한 사실 상처들도 많이 가져오게 되죠. 사실 그러다 보니 내가 열심히 살고 싶어도 뭐냐면 이런 사회의 구조 속에서 그냥 상처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사회가 그렇게 이제 온화하지는 않았던 거죠. 열심히 살고 있는 청년들을 응원하거나 이들이 갖고 있는 고충을 사실 함께 고민해주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해도 된다. 사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적인 사실 이런 상처들을 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계속적으로 스펙을 요구하죠. 도대체 얼마만큼의 스펙을 요구해야 되나. 사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열심히 스펙을 쌓아가지만 내가 성취하는 것 이상으로 다른 사람이 성취하게 되면 비교당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회가 행복하지 못한 사회가 되어오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비교당하는 것이거든요. 나는 열심히 해서 이만큼을 이뤄갔지만 나보다 더 큰 것을 이뤄가는 사람들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냐? 니트를 만들어내는 사실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상처받은 청년들은 그냥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해봐야 사실 안 된다는 굴레 속에서 있다 보니까 해도 안 된다는 이 무기력이 이것을 만들어 오기 시작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욕구가 없는 청년들이기도 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뭔가 해보고자 하지만 이 상처 때문에 뭔가를 하지 못하는데 두 번째는 이게 욕구가 없는 것입니다. 욕구가 없다는 얘기는 사실 이런 겁니다. 애초에 욕구가 없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좋은지를 사실은 경험하지 못한다 이런 겁니다. 오직 뭐냐면 다양한 경험들이 부재하고 두 번째는 청소년 때부터 아니면 그러면 그 이전에 어릴 때부터 무엇을 중심으로 하느냐면 오직 공부, 학습에만 강조되어 있죠. 그래서 공부를 잘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 사실 이런 것들을 늘 강조해오고 있는데 실제로 나는 공부에 관심이 없고 실제로 다양한 다른 것을 해보고 싶어 하지만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 놀아라.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놀아야 되느냐? 대학 때부터 놀아라 이런 거죠. 대학 가고 놀아라. 그렇게 하니까 진짜 대학 와서 노는 경우들도 많아요. 이제 대학 와서 공부해야 돼. 진짜 공부는 대학 때 해야 되는데 대학 때 놉니다. 사실 그런 경우들도 사실 많고 그래서 이제 공부에만 사실은 강요되어 있고 그때부터 내가 뭘 해야 될지 사실 이런 것에서 오는 이제 일종의 허무함들이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획일화된 진로교육 사실 이런 거죠. 우리 사회에서 성공이라면 어떤 사람이 성공이냐? 의사가 사실은 성공이고 사실은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성공이고 사실 이렇게 이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까 마치 내가 다른 재능을 가지고 뭔가를 하게 되면 이것은 마치 내 진로를 잘못 선택했나? 사실 이런 것들로 이야기되는 것들이 사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이제 욕구가 사실은 그냥 새로운 욕구들을 발굴하거나 생성되지 못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시간이 없죠. 세상에 이제 청년만큼 시간이 없는 경우들도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하자면 사실 없다 이런 거죠. 시간이 없다 이런 건데 시간이 없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냐면 진짜 시간이 없거나 정말 욕구가 없거나 그리고 사실은 좀 거절하기 가장 좋은 말이 뭡니까? 시간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이런 니트적인 요소들이 많이 가지게 되고 또 하나는 관계의 결핍입니다. 이제 늘 공부에만 의존되어 왔거나 사실 내가 뭔가를 갖고 있어야지만 관계들을 확장해 가는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관계가 사실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사실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요인들이 이제 니트를 만들어내는 요인들인데 이것이 커지다 보니 뭐냐? 청년 무기력으로 사실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을 지원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두 가지를 봐야 되는 거죠. 하나는 상처가 있는 청년들에게는 이 상처들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사실은 개입과 또 하나 이 상처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변화들을 사실은 요청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욕구가 없는 청년들 일종의 이것은 뭐냐면 무엇이 좋은지 모르겠고 무엇을 경험해하고 무엇을 자기 발견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도전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이것을 발굴시켜주고 이것을 키워주면서 사실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제 청년복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청년복지를 이제 복지관, 사실은 이 복지관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던 것은 그동안 우리 사회는 청년을 복지의 대상으로 보진 않았었거든요. 그냥 주요하게 복지의 대상이라고 하게 되면 노인, 뭐 아동, 청소년, 사실은 뭐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 사실 이런 대상들을 우리가 이제 이게 복지의 대상으로 봤지, 청년을 우리 사이에 복지의 대상으로는 보지 않았다라는 건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청년 복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사실 이제 이게 성공을 하거나 아니면 자립할 수 있는 환경들이 아니어서 우리 사회가 청년들의 무기력이 심각해지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것이, 이들이 제대로 자리 잡아야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그런 관점에서 청년 복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청년 정책들이 이제 뭐냐면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논의되어 왔고, 그러면서 많은 정책들이 이루어가지만 그 중에서 정말 이렇게 정부가 그동안 추진했던 방식들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실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진행해 왔는데, 이 청년 복지라는 것을 논의하기 시작했던 것은 그 중에서도 소외 내지는 그 중에서도 사실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청년 무기력에 빠져 있는 일종의 청년 니트에 대한 개입을 어떤 방식으로 하면서 이들이 정말 이렇게 청년 정책을 통해 가지고 자립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여기에 다리를 놓기 위한 사업으로 기획됐던 것이 바로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비구직 니트 청년의 자립 역량을 키우고 이들의 지지체계를 구축하면서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활력 있는 청년들을 만들어 가자라는 것을 기획하면서 지난 사업들을 수행해 왔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청년 복지에 대한 성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청년들의 역량을 키워가는 것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통해서 청년들이 자립을 이루어가는 것. 사실 이 두 가지를 청년 복지의 성과로 두고 우리가 이제 지난 사업들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청년들의 역량을 어떻게 키워낼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청년들이 어떻게 자립을 이뤄갈 것이냐. 이것은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이것은 개인의 역량을 키워서 자립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과, 그리고 이들이 역량을 키워서 자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역사회는 사실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고 어떻게 지역사회가 이들과 소통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립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자립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을 꿈꾸냐, 청년들의 자립이라고 하게 되면 취업해가지고 좋은 직장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돈을 벌면서 이제 자기 생활을 하게 되면 이걸 자립이라고 사실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자립이라고 하는 게 과연 경제적 자립만 자립이냐, 실제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의 성공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이제 월급을 받고, 그러면 사실은 정기적으로 사실 포함되는 것이 이 자립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계들이 있거든요. 그 단계들을 우리가 잘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단계들을 사실은 이제 그 사이에서 빠뜨리게 되면 실제로 이제 내가 정말 이루어낼 수 없는 일, 사실 이렇게 보이게 되면 오히려 무기력에 빠질 가능성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립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사실 우리가 뭐냐면 청년들에게 자립을, 경제적 자립 내지는 좋은 직장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 이 자리에서 그 교육을 듣는 여러분들한테도 우리가 질문을 해본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경제적으로 자립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아직까지는 경제적으로 자립된 것 같지는 않아요. 여전히 사실은 뭐냐면 그 대출금을 갖고 있어야 되고, 사실은 사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경제적 자립만을 자립의 모습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려고 하면 이 자립은 단계들이 있는데, 이 자립의 단계를 어떻게 구성했냐 하면,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우리가 청년 니트 사업을 준비를 할 때 지원사업의 안내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립의 첫 번째 단계는 자결이라고 봤어요. 자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자 그대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상태. 내가 어떤 진로를 선택하고 내가 어떤 삶을 선택하고 사실 또 어떤 활동들을 할 거냐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는 상태, 이게 바로 첫 번째의 자립의 모습은 자결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결정하나 이런 거죠. 제가 이제 그 동의대학에 있으면서 학생들 진로 상담을 쭉 하다 보면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되게 많았어요.
뭐냐면 이 학생은 정말 현장에 가면, 사회복지 현장에 가면 되게 사실은 잘할 수 있는 학생인데, 그래서 취업을 추천하거나 이러면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부모님께서 공무원 공부를 해보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년 정도는 해보고 난 다음에 그때 안 되면 현장을 가라. 사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 뭐냐면 자기 진로를, 자기는 현장에 가고 싶고 뭐 하고 싶은데 결정을 누가 하느냐? 부모님들이 해준다 이렇습니다. 사실 그것처럼 이제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결정하지 못해. 그래서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역량들을 키워가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자조, 이런 거죠. 자조라고 하는 말은 뭐냐? 자기 스스로 돕는다 이런 겁니다. 내가 스스로 결정했기 때문에 무엇을 하냐면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스스로 자기 역량들을 키워가기 위해서 스스로 돕는다 이런 거죠. 두 번째의 자립의 모습은 스스로 돕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자활 이런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자활은 우리가 뭐 지역자활센터의 자활 이런 개념은 약간 좀 다른 건데, 저희가 붙인 말들은 뭐냐 하면 자활이라는 게 있으면 스스로 활동한다 이렇습니다. 스스로 활동한다는 얘기는 내가 이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지는 이런 활동들을 앞으로 펼쳐가겠다 위해서 스스로 결정하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의 역량들을 키워가기 위해서 스스로 활동들을 하면서 스스로 돕고, 그러면서 뭐냐 하면 이 활동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활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공부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어떤 모임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거나, 그러면 그렇게 하거나,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어떤 공모사업에 참여하면서 아니면 인턴십에 참여하면서 뭘 하면서 스스로 활동하기 시작하고, 이것이 쌓여져야만 무엇이 되느냐,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루어가고자 하는 자립의 모습들이 갖춰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 니트 사업인 우리 청년 희망 챌린지는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잘 결합되어 있나, 그리고 3년간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이 첫 번째 변화의 모습들은 스스로 결정하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이 결정의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 자기 스스로 뭔가 좀 배우려고도 해보고 자기 스스로의 역량들도 찾아보고 이런 활동들을 펼쳐가면서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혼자서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혼자서 없으면 같이 우리가 청년끼리 동아리 모임이 되었건 아니면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이 공간에 참여하면서 이 공간이 있는 곳에서, 이 물리적 공간이라는 곳에서 모여서 활동을 경험하기도 하고, 작은 동아리 아니면 무슨 활동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공모사업에 참여하거나, 노동부에서 사실은 청년들을 위한 많은 정책들의 공모사업 형태로 아니면 그 활동들의 뭐 구직 활동에 참여하면서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이 단계들이 사실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사실은 충실하게 다뤄져 가는 것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자립, 자활이라고 표현했던, 사실 이게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책에 청년들이 참여하면서 그냥 그 자립을 이루어가는 것은 이제 많이들 되어 있는데, 이 자결을 통해 가지고 자조할 수 있는, 사실 이 활동들을 제대로 지원해 주고 있었던 곳이 그동안 있었느냐?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역할들을 어디에서, 우리 이제 복지관에서 아니면 우리 공동모금회가 기획했던 내용들의 활동을 찾아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결이라고 했을 때는 이런 모습인 거죠.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스스로의 진로 계획을 스스로 계획하고 키워가고자 하는 역량을 확보하고 행동을 변화하는 것이고, 자조는 자기 문제 욕구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자립활동을 시작하고 직접 자원을 알아보고 연계하는 활동 등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 그리고 자활은 경제활동을 비롯한 비슷한 분야의 다양한 분야의 자립활동을 통해서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 이 세 가지의 단계들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업들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지원해 줘야 될까, 이것을 우리의 역할들을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죠. 두 번째는 역량 강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량 강화라고 하는 것은 청년 희망 챌린지하고도 많이 맞닿아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요한 대상이라고 표현하는 니트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기력이었지 않습니까? 역량 강화로 하는 것은 개인이나 집단이 무기력한 상태에서 힘을 가진 상태로 이동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역량 강화로, 청년 자립 역량 강화라고 이야기했을 때 첫 번째 또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청년 무기력을 어떻게 탈피시켜 줄 거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청년 무기력에 대한 탈피, 이것은 뭐냐면, 무기력함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무기력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해도 안 된다 이런 거잖아요. 해도 안 된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노력해도 안 돼. 사실 이런 무기력함에서 무엇을 가지냐면, 그래, 내가 사실 조금만 노력하면,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도전해보면 얼마든지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어. 그리고 나도 충분히 자립해 갈 수 있는 사실은 이제 그런 나 스스로의 역량을 갖고 있어. 사실 이것을 먼저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역량 강화로 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영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역량 강화는 힘, 권한 키우기의 그 뜻을 갖고 있는 임파워먼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임파워먼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무기력한 상태에서 힘을 가진 상태로 이동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역량 강화를 능력 개발하기로 사실은 이제 대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능력 개발하는 것은 뭐냐면 취업 역량을 키운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취업 역량을 키운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역량을 가져야지만 이 사람이 취업할 수 있느냐. 그래, 요즘 바리스타가 유행이니까 바리스타 교육을 시켜주자. 뭐 이런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청년들에게 무엇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취업할 수 있을까. 그래, 요즘은 비대면 상황이고 뭐 하니까 유튜브 교육을 해주게 되면 이 사람이 스스로 능력을 가지게 됐으니까 아마 취업을 하게 될 거야. 사실 뭐 온라인으로 뭘 하게 되면 취업하게 될까. 그러면서 직업 교육을 자꾸 시키는 겁니다. 근데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들여다봐야 될 게 이 역량 강화는 그냥 직업 교육을 시켰는데 실제로 직업 교육에 참여를 잘 안 해요. 왜? 자기 스스로 무기력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노동청에서 아니면 뭐 어떤 단체에서 그냥 뭐 직업 교육을 열심히 시키고 있지만 청년들이 참여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아니면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 자기가 무기력하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배워봐야 난 안 된다는 인식을 하게 되면 참여하지 않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이런 많은 정책들을 펼쳐놔도 청년들이 참여 안 하더라. 사실 그러면서 또 한 번의 무기력에 빠지게 하는데, 이 능력을 키우기 전에는 무엇을 관심을 둬야 하냐면 청년들이 갖고 있는 무기력을 탈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 이 임파워먼트 무기력의 탈피는 어떤 것으로 나타나냐면 첫 번째는 자기 효능감입니다. 청년 스스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무엇을 가지느냐. 그래, 나도 아직까지 뭔가 할 수 있지. 그리고 나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내가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스스로 자꾸 느끼게 해줘야 되죠. 그래서 내가 공부는 못했지만 학교에서 성적은 좋지 않았지만 나 만화는 잘 그려. 아니면 나 이런 것들은 잘해. 사실 이런 것들을 자꾸 찾아줍니다. 그런 것을 자꾸 찾아줘야 무엇이 생기냐면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이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면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싶어지는 사실 그런 동기부여가 일어나게 되는데, 대체로 이것을 찾아주지 않는 상태에서 능력만을 키운다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자기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지를 못하죠. 예, 그래서 뭐냐면 첫 번째는 이들이 갖고 있는 자기 효능감을 키워주고 자기 스스로의 자존감을 강화시켜주고 그러면서 뭔가 해보고 싶은 동기가 부여돼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이루어져야 무엇을 하냐면, 그래, 내가 이것을 키워가기 위해서 무엇을 내가 배워야 되고 무엇을 사실은 새롭게 활동을 해봐야 되느냐, 그 이후에 이제 능력 개발하기, 캐퍼시티 빌딩으로 사실 넘어간다 이렇습니다. 그렇게 그 힘, 권한 키우기, 임파워먼트가 넘어가게 되면,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무엇을 나타내느냐, 능력 개발하기, 이걸 통해서 실제로 활동 능력, 기술 역량들을 키워간다 이런 거죠. 정말 내가 커피 전문점을 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그냥 우리 사회에 이제 그 청년들에게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고 청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들을 내가 열어가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라고 스스로 발견하게 되면 정말 이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카페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은 커피는 어떻게 내려야 되고, 이런 것들 자꾸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역량들을 키울 거잖아요. 사실은 웹툰 교육도 마찬가지죠. 내가 정말 나 스스로 이거 만화를 잘 그리고 스토리 하는 것을 좋아하고 나는 그것을 잘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냥 내가 웹툰에 도전해 볼까, 아니면 정말 만화방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하고 사실은 대화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 볼까.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다음 능력 개발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냥 무작정 뭐 요즘 취업이 이거 잘 되니까 이것을 키워라, 사실 이렇게 요구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이 사업이 엇박자가 날 가능성이 사실 좀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개념을 이 자리에 계신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자립과 역량 강화를 연결해서 보게 되면, 자립은 자결, 자조,
자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역량 강화 임파워먼트는 자결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자기 효능감과 자존감과 그리고 동기화 그리고 비판의식이 사실은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첫 번째 자결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은 자기 효능감이 생기고 자존감이 높아지면 뭔가를 하고 싶어지고 근데 이걸 하고 싶어지는데 그동안 내가 왜 못했지? 우리 환경은 왜 그랬지? 사실 이런 것에 대한 생각들이 나타나면서 그래 이걸 한번 탈피해보자 라는 것에 대한 스스로의 결정 사실 이것을 첫 번째는 많이 들여다봐야 되고 니트 청년들이 그리고 사실은 그냥 뭔가 무기력에 있었던 청년들이 얼마만큼 사실은 이런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첫 번째 점검해 보는 거 그러고 나면 그 두 번째는 자조라고 하는 것은 그래 내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능력을 개발하고 내가 갖고 있는 자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자원 그리고 내가 그동안 배우면서 내가 그동안 사실은 살아오면서 나 이런 거 참 잘했는데 자기에 대한 강점들을 찾는 것 그러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자립에 대해서 도전해 볼 수 있는 용기를 북돋워주고 그리고 그런 의지들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자활이라고 하게 되면 자립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 사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냥 실제로 우리가 처음에 사업의 성공이라고 요구했던 그러면 노동부의 어떤 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하고 내가 학원을 가기 시작하고 그러면 공부를 새롭게 도전해보고 아니면 청년들끼리 같이 모여가지고 이런 공모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활동을 다시 시작해보고 사실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해본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자립과 역량 강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복지의 방향이라는 것은 결국은 취업의 결과를 묻는 것이 아니고 이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는 청년들이 무엇이 하고 싶어졌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발견했고 그리고 무엇을 도전해보고 싶고 그리고 비록 실패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자신의 경험적 자산으로 활용하는 역량을 가지느냐에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사실은 들여다본다 이런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응원해 주는 것이 바로 청년복지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얼마나 취업에 성공했냐 사실 이것을 묻는 것은 또 다른 꼰대의 사실은 사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또 다른 무기력을 사실은 양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취업의 결과를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진 공간에서 사실은 함께 만나고 함께 경험해보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발견했고 그리고 무엇이 정말 내가 하고 싶어졌고 그리고 무엇을 도전해보고 싶어졌는지 그리고 비록 실패하더라도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경험적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것을 물어보고 옆에서 지지가 되어주는 것 사실 이것이 바로 이제 청년복지를 추구하는 청년복지가 이루어가야 될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논의를 해보자라는 거죠. 부산의 사례를 잠시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부산은 청년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서 첫 번째는 개인의 역량을 어떻게 키워갈 거냐 그리고 이들을 응원해 줄 수 있는 지역의 자원들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느냐 사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의 인식은 달라지고 있고 청년의 사실은 새로운 도전을 사실은 요구하고 있는데 지역사회는 여전히 이것을 응원하지 않아요. 무엇을 응원하느냐 하면 지역사회는 또 다른 계속 뭐냐면 청년들 너희들은 그냥 그래서 정기적으로 취업됐냐 아니면 그냥 사실은 어떤 사실은 이렇게 어떤 새로운 사실은 전문직으로서의 사실은 뭔가 학력을 사실은 가지게 되었느냐 사실 이렇게 요구한다라는 것은 또 다른 실컷 자립을 시켜놓기 자립의 역량을 키워놨지만 결국은 사실은 무기력으로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역량의 변화와 그 다음에 지역의 사실은 변화를 함께 보고자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는 사실 저희가 부산에서 이제 중간 보고회를 하면서 그동안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간단하게 사실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사실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1년 반 동안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처음 들어올 때 처음 우리 청년 희망 챌린지 사업에 들어올 때 그 당시에 이 청년들의 인식과 한 1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인식을 사실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조사의 주요한 내용들이 무엇이었냐면 이것은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여기 참여하셨던 분 중에 수급자가 29% 정도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이 3% 정도 일반이 한 67% 정도 사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주로 보고자 했던 것은 구직 활동을 했나 라는 것과
예상 그 뒤에 진로들을 어떻게 사실 파악했냐? 사실 이런 것인데요. 실제로 뭐 그 상급학교에 진학했거나 취창업에 대해서 사실은 좀 준비를 하고자 하는 거나 또 이제 그 다음 앞으로 취업을 위해서 훈련하거나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들이 좀 많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것은 결과물인데요. 이 결과물에 있어서 우리가 들여다보고자 했던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자기 효능감이었습니다. 이 그 청년 희망 챌린지 활동을 통해서 얼마만큼 자기 효능감이 향상되었느냐. 자기 효능감이라는 것은 자기가 뭘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스스로 뭔가를 좀 이렇게 뭔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스스로 나 이런 것에 강점이 있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보는 것인데요. 사실 이들이 갖고 있었던 변화의 점수들은 1차 조사에서 2차 조사에서는 점수가 사실 상향되었었는데 특히나 대학생들이 갖고 있었던 점수가 사실은 좀 대체적으로 높았었고요. 또한 사실 은둔형 니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점수가 점차 높아지는 경향성들을 보여주기 시작했고 또 스스로 자기 조절 능력들도 전체적으로 좀 향상되는 결과들을 나타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다뤄갔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성장의 주도성들이 얼마나 커져갔냐 이게 개인적인 변화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대체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또 하나 뭐냐면 지역사회 활동을 통해 가지고 지역사회가 얼마만큼 우리에 대해서 인식해주고 있냐 그래서 지역사회와 얼마만큼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사실 변화의 폭들이 굉장히 좀 컸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사실은 이게 표본수가 작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그대로 뭐 이게 받아들이긴 좀 어렵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볼 중에 하나가 대학생이나 취준생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뭔가 기본적인 자기 효능감들을 갖고 있거나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그만 약간의 지원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은 사실은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활동 니트와 은둔형 니트의 차이입니다. 대체로 활동하고 있는 니트들이 갖고 있는 변화의 폭보다는 은둔형 니트들의 변화의 폭들이 훨씬 더 사실 크거든요. 사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게 은둔형 니트가 갖고 있는 이게 변화의 폭이 표본수가 작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은둔형 니트에 대한 사실 지역사회 지지가 훨씬 더 사실 큰 변화의 폭들이 좀 크다라는 것이 좀 우리가 갖고 있는 특징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그래서 은둔형 니트에게 어떻게 다시 우리가 이런 자립의 역량들을 키워가기 위해서 이들의 지지해 주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좀 드러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사회적 지지에 있어서도 이런 현상들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지역 애착도도 사실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게 드러나지만 여기서 마지막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사회적 지지의 원천이 대체로 보게 되면 가족에 있어서도 변화가 사실 좀 컸고 사실 이렇게 쭉 진행되었었는데 전문가의 보면 가족에 대한 지지 그 다음에 친구의 지지 체계가 전반적으로 사실은 대체적으로 높은 점수들이 나타나는 건데 문제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전문가로 봤을 때 민간 사회복지사에 대한 지지의 변화가 굉장히 큰 폭으로 사실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뭘까? 이 부분은 뒷부분에 좀 약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실제로 이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 그리고 사실 이들에 대해서 물어봐주는 것이 취업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 사실 아니더라 이런 거예요. 그냥 얼마만큼 이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 그리고 사실 이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을 함께 들어봐주고 사실 그러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사실 이제 열심히 사실 응원해주고 이런 것의 존재의 등장이 실제로 이제 1차 조사에서는 3.53이라는 점수에서 4.02로 거의 사실은 0.5점이 증가할 만큼 사실 이게 민간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지지가 굉장히 사실은 중요하게 다가와졌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부산에서 약간 좀 주목하고 있고 이게 사회복지기관에서 청년들에 대한 지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좀 유효하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고 개인의 역량이나 지역사회의 인식 이것들도 사실은 다 좋은 점수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특히나 지역사회 공동체의식이나 지역 애착도 측면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사실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이제 중간 정도인데요. 사실 저희가 계속 이걸 모니터링 해가면서 사실 이제 최종 성과에서는 이런 변화
그것이 얼마만큼 사실 더 확연하게 나타날지 구체적으로 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의 응답들을 한번 들여다보면 사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것이었고요. 자, 이것을 짜지로 또 질적으로 분석해보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이 청년들이 응답했던 것은 부산 청년들은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울산의 청년들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청년 니트, 사실 우리가 청년 희망 챌린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물어봐 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고 어떻게 도전해 봤는데 사실은 어떤 상처가 있고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봐 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물어봐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어보지 않는 것은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물어봐 준다라는 것 그 자체로도 상대방의 존재감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보통 물어봐 준다 하게 되면 뭐 먹고 싶어요? 사실 이거 자체도 그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죠. 사실 그것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물어봐 주는 것이 지지체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야기할 곳이 되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물어봐 줘야 사실은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물어보지 않으면서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하라고 하게 되면 하지 않는 것이지만 물어봐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가감없이 들어주는 겁니다. 앞서 우리가 실패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실패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주로 무엇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관점을 가지냐면 실패가 사실 먼저 들어오게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시기에 우리가 무엇에 주목해야 되냐면 이 사람의 실패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봤는가에 대해서 주목한다 이런 건데, 마찬가지로 뭐냐면 무엇을 물어보고 무엇을 이야기할 거냐. 실패는 해봐도 되죠. 문제는 그것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해봤고 그리고 또 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하고 싶어졌고, 사실 이런 것을 물어봐주고 그런 것을 이야기할 곳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청년복지 그리고 또한 지역사회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산 청년들의 응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료, 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었었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뭐냐면 청년 니트를 발굴해주고 이것을 지원해주기 위한 체계들을 구축해주는데, 그것은 뭐냐면 청년 개개인의 삶을 숫자가 아닌 이야기로 전해줄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숫자로서 이번에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삶, 이들의 이야기들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고, 그리고 이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관계망들을 활성화시켜주면 좋겠다. 청년 스스로 의지를 갖고 나올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나올 수 있도록 함을 이야기하는 그런 바탕이 될 수 있는 관계 형성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고, 개개인에게 맞게 시도할 수 있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다리와 같은 역할들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바로 청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었고 우리가 토론회를 할 때 부산 청년위원회의 청년위원장님, 정서연 위원장님께서 이 포럼 중에 이런 말씀들을 사실은 청년들 이야기를 담아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수치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각기의 어려움들을 가진 청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복지는 무엇인지, 그리고 시의적절하고 효능감 있는 해결책을 도출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들어주고 물어주고 전달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하더라. 그런 이야기들이 노동청이든 아니면 고용노동부의 청년사업이든 아니면 우리 사회가 청년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청년을 지원하고 있는 울산시가 되었건 지방자치단체가 되었건 중앙정부가 되었건 이 얘기를 전달을 해야 그에 맞는 정책들이 펼쳐질 수 있으니까 그것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징검다리와 같은 역할들이 우리 지역에서는 필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이 가교의 역할들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청년들을 이야기하고 청년들과 함께 풀어가야 될 숙제가 아닐까. 앞으로 청년들과 함께 이 고민들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저희 이 짧은 얘기를 통해서 청년의 모든 삶 그리고 청년들의 모든 욕구들을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청년들의 자립을 이야기한다라고 하게 되면 취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발견하고 도전할 수 있는, 사실은 이게 마음의 기반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고 지지가 되어줄 수 있느냐, 얼마만큼 이것을 응원해 줄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들어주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무엇을 고민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국가의 청년 정책과 그다음에 지역의 청년 정책과 연결되어 줄 수 있는 가교 역할들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자리 잡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자리에서 함께 진지하게 토론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 또 다른 비대면 상황에서 함께 서로 토론해보고, 빨리 코로나가 극복이 되어지면 한 자리에 모여서 진지하게 정말 즐거운 토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강의지만 여러분에게 생각의 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면 저스로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2021년 새롭게 도약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멋진 2021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년들 옆에서 지지해주는 인소 같은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울산에서 좀 더 청년과 관련된 일자리를 많이 넓혀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또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행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취직을 하고 건강증진센터에 갔는데 거기가 여는 시간이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그래서 그 센터를 이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스스로 건강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용 시간을 늘려주시거나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울산 청년들을 위한 시설과 제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누릴 수 있는 복지나 청년 사업 이런 것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쪽으로 더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울산의 청소년들이 이런 수많은 것들을 접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센터, 아니면 뭐 다른 프로젝트, 그런 것들도 더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을 위한 지원들이 점점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의 취업을 적극 돕고 더 나은 울산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고 더 자기 적성에 맞는 일들을 찾아간다면 더 발전된 울산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